딸아, 엄마는 집에서 쫓겨나도 내 인생에서 쫓겨나고 싶진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대장암 투병 속에서도 자식 걱정만 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말자, 그녀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 6시 공장 버스, 작업복, 점심 도시락, 오후 2시 교대, 퇴근 버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말자가 유일하게 기다린 날은 월급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통장을 열지 않았다. 대신 증권 앱을 켰다. 주식이었다. 큰 수익을 기대한 적은 없었다. 다만 사라지지 않기를 바랐다. 공장 동료 김순애가 알려준 우량주. 대당 나오는 종목. 이름도 재미없는 기업들. 말자는 매달 조금씩 샀다. 10만 원, 20만 원, 때론 5만 원.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쌓이는 것이 중요했다. 순애는 가끔 물었다. 말자야, 그거 모아서 뭐 할 건데? 말자는 그냥 웃었다. 그냥. 사실 그녀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막연하게 생각했다. 나중에 연지한테 필요할 때가 있겠지. 딸 이연지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연지는 엄마의 전화만 봐도 한숨부터 쉬는 아이였다. 엄마, 지금 바빠. 그 말이 말자에게는 충분한 신호였다. 바쁘다는 건 곧 엄마 말고 다른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다. 말자는 그걸 이해했다. 아니, 이해하려고 했다. 연지는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다녔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랐다. 기획 쪽이야. 엄마, 그 말만 듣고 말자는 더 묻지 않았다. 묻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가끔 연지는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다. 카페, 친구들, 예쁜 음식들. 말자는 그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의 인생에 내가 들어갈 자리는 없구나. 그래도 괜찮았다. 연지가 웃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다. 월급날 밤. 말자는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다. 오늘은 30만 원을 넣었다. 잔고가 천천히 올라갔다. 숫자는 조용했지만 말자에게는 위로였다. 이 돈은 말이 없었다. 부담도 주지 않았다. 그저 거기 있어줬다. 탈의실 불을 끄며 말자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오늘도 무사히 끝났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똑같이 출근할 것이다. 프레스 기계 옆에서 조용히 계속 대장암 진단을 받은 날, 말자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의사의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다. 3기, 전이 가능성, 빠른 치료. 하지만 말자의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연지한테 언제 말하지?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고 김치를 꺼냈다. 칼로 김치를 썰고 밥을 지었다. 손은 저절로 움직였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나서야 말자는 핸드폰을 들었다. 연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여보세요? 연지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말자는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말했다. 연지야, 엄마가 서울 좀 가도 되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언제? 내일. 엄마, 나 지금 상황이 좀. 연지의 말투에서 거절이 느껴졌다. 하지만 말자는 이미 결정한 뒤였다.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 며칠만 있다 갈게. 전화를 끊고 말자는 KTX 표를 예매했다. 화면에 뜬 좌석 번호를 확인하며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 아이한테 짐이 되고 싶진 않은데, 하지만 몸이 아프다는 말은 차마 꺼낼 수 없었다. 그 말을 하면 연지가 걱정할 것이고, 걱정은 곧 부담이 될 테니까. 다음 날 새벽, 말자는 작은 여행 가방을 챙겼다. 옷 몇 벌, 약, 그리고 딸에게 줄 반찬 몇 가지. 부산역에서 서울행 기차를 탔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터널을 지날 때마다 말자는 자신의 얼굴이 유리창에 비치는 걸 봤다. 창백하고 여인 얼굴. 많이 늙었네.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을 갈아타고 연지의 집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다. 말자는 가방을 든 손이 저려왔지만 쉬지 않고 걸었다. 연지의 오피스텔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문이 열렸다. 연지가 나타났다.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엄마, 연지는 팔짱을 끼고 현관에 서 있었다. 진짜 갑자기 와서 당황스러워. 말자는 웃으며 말했다. 미안해.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며칠만 있다 가려고. 연지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다. 들어와. 집 안은 좁았지만 깔끔했다. 거실 한쪽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말자는 짐을 내려놓으며 둘러봤다. 혼자 살기엔 괜찮네. 연지는 대답 대신 냉장고를 열었다. 물 드릴까요? 응. 고마워. 말자는 소파에 앉았다. 연지는 물을 건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말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부산보다 훨씬 밝았다. 그날 밤, 말자는 거실 소파에 누웠다. 연지가 건넨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봤다. 저 방 안에서 딸이 뭘 하고 있을까? 잠은 오지 않았고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말자는 조용히 약을 꺼내 삼켰다. 물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며 며칠만. 말자는 속으로 되뇌었다. 며칠만 있다 가면 돼. 하지만 그 며칠이 문제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둘째 날은 어색함으로 시작됐다. 말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을 정리했다. 설거지를 하고 싱크대를 닦고 냉장고 안을 정돈했다. 연지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아침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연지는 식탁을 보며 말했다. 말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심심해서. 먹어. 연지는 몇 숟가락 뜨더니 시계를 봤다. 나 회사 가야 돼. 응. 다녀와. 문이 닫히고 말자는 혼자 남았다. 좁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청소할 곳을 찾았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화장실을 정리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생각이 멈췄다.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저녁에 연지가 돌아왔을 때 집은 말끔했다. 하지만 연지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엄마, 청소 안 해도 된다니까. 아, 그냥 있으니까 심심해서. 연지는 가방을 던지듯 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말자는 혼자 저녁을 차렸다. 가져온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다. 연지야, 밥 먹자. 한참 뒤에야 연지가 나왔다.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말자는 이것저것 물었다. 회사는 괜찮아? 응, 요즘 바빠? 응. 대답은 짧았고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말자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반찬을 연지 앞으로 밀어줬다. 이거 맛있어. 먹어봐. 연지는 젓가락을 놓았다. 엄마, 나 배불러. 식사 후 연지는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갔다.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짜증 섞인 어조. 긴 한숨. 말자는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다. 저 아이 많이 힘든가 보네. 밤이 깊어졌다. 말자는 또다시 거실 소파에 누웠다. 배가 쑤셨다. 진통제를 먹었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소파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날까봐 말자는 움직이지 않으려 애썼다. 천장의 작은 얼룩을 바라보며 밤을 보냈다. 셋째 날 저녁. 일이 터졌다. 연지는 긴 통화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말자는 그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연지야, 무슨 일 있어? 연지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다. 팔짱을 끼고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말자는 식탁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금 나 너무 예민해.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미칠 것 같거든. 연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집이 내 유일한 쉼터야. 여기서라도 좀 쉬고 싶은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있으면 숨 막혀. 그 말은 칼처럼 정확했다. 말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연지는 계속 말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한데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근처에 찜질방이나 아니면 친척 집은 없어? 연지는 여전히 엄마를 쳐다보지 못했다. 며칠만이라도 나가주면 안 될까? 좀 정리되면 다시 연락할게. 말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말했다. 연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고 그 문은 끝내 다시 열리지 않았다. 말자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 반찬들이 식어갔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꺼냈다. 옷을 개어 넣고 반찬통을 챙기고 약을 챙겼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짐을 다 쌌을 때 말자는 연지 방문 앞에 섰다. 노크를 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손이 올라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뒤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어깨. 나는 이 아이한테 짐이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다. 밖은 추웠다. 말자는 가방을 들고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걸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배는 더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말자는 터미널 근처 여관을 찾았다. 소양장 여관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곳이었다. 하룻밤에 3만 원. 주인 아주머니는 말자의 얼굴을 보더니 묻지 않고 열쇠를 건넬 뿐이었다. 방은 좁았다. 이불 냄새가 눅눅했고 화장실 불은 깜빡거렸다. 말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눈가의 주름, 파리한 볼, 힘없이 내려간 입꼬리. 그녀는 침대에 앉았다. 핸드폰을 꺼내 연지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나 확인했다. 없었다. 당연했다. 말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아, 이 아이는 정말 나를 감당할 수 없구나. 그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원망은 없었다. 다만 서글펐다. 딸에게 짐이 되는 엄마, 존재만으로 숨 막히게 하는 엄마. 말자는 눈을 감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배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 말자는 가방에서 약을 꺼냈다. 진통제를 2알 삼키고 물을 마셨다. 물은 미지근했다. 그녀는 다시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있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다음날 새벽, 말자는 부산행 기차표를 샀다. 여관을 나서며 주인 아주머니에게 인사했다. 고생하세요. 아주머니의 말이 등 뒤로 따라왔다. 말자는 고개만 끄덕이고 걸었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말자는 창밖을 보며 결심했다. 치료를 받자. 제대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이번 일정 잡아주세요. 목소리는 담담했다.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짐을 정리하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에서 도장과 통장을 꺼냈다. 그리고 증권사 번호를 찾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계좌를 정리하고 싶어요. 상담원이 물었다. 전액 매도하시는 건가요? 네. 확인 좀 해드릴게요. 고객님 현재 평가액이 상담원이 숫자를 읽어 내려갔다. 말자는 숨을 멈췄다.
숫자는 그녀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컸다. 15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 배당이 쌓이고 주가가 오르고 시간이 흐르며 불어난 금액. 말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고객님, 아, 네. 매도해 주세요. 입금 계좌는 어디로 해드릴까요? 말자는 잠시 생각했다. 새 계좌를 만들고 싶어요. 제 명의가 아니라. 말자는 연지 이름으로 된 계좌를 만들었다. 조건은 단 하나. 생전에는 알리지 말 것. 증권사 직원은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명의자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요. 딸이에요. 나중에 주려고요. 그럼 증여세가. 괜찮아요. 그냥 해주세요. 절차는 복잡했다.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신분증을 복사하고, 말자는 묵묵히 따랐다. 마지막으로 직원이 물었다. 메모 같은 거 남기시겠어요? 나중에 통보할 때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말자는 펜을 들었다. 종이 위에 천천히 글씨를 썼다. 연지야. 이건 엄마를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게 하려고 모은 돈이다. 내가 엄마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내 인생 살아. 엄마는 괜찮아.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손이 떨려서였다. 말자는 펜을 놓고 종이를 접었다. 이거 꼭 전해주세요. 네, 명의자분이 계좌 확인하실 때 같이 전달해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소파에 앉았다. 텅 빈 기분이었다. 15년을 채워온 무언가가 사라진 느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다. 이제 짐을 덜었네. 그날 밤 말자는 병원 가방을 챙겼다. 소금 몇 벌, 세면도구, 책 한 권. 가방은 가벼웠다. 창밖을 보니 부산항의 불빛이 깜박였다. 말자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다음 날부터 치료가 시작됐다. 항암은 힘들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이 사라지고 몸은 점점 약해졌다. 하지만 말자는 견뎠다. 간호사들은 말자를 좋아했다. 할머니 되게 의젓하시네요. 힘내세요. 말자는 병실 창가에 앉아 하늘을 보곤 했다. 연지, 생각이 났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프로젝트는 잘 끝났을까? 여전히 바쁠까? 전화하고 싶었지만 말자는 핸드폰을 들지 않았다. 이 아이 편하게 해주자. 석 달이 지났다. 말자의 몸은 더 야위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많이 진행됐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괜찮아요. 마지막 날이 가까워왔다. 말자는 그걸 알았다. 몸이 말해주었다. 호흡이 얕아지고 의식이 흐릿해졌다. 간호사가 물었다.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정말요? 딸분이라도. 아니요. 애 힘들게 하기 싫어요. 간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만 말자의 손을 잡아줬다. 말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참 파랗다. 연지 어렸을 때 같이 본 하늘. 그때는 손을 잡고 걸었었는데 말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뒀다. 장례는 조용했다. 공장 동료 몇 명, 간호사들, 그리고 늦게 도착한 연지. 연지는 영정 앞에 섰다.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다. 연지는 그제야 깨달았다. 엄마가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언제 이렇게 아팠는지. 따님이세요? 간호사가 다가왔다. 네. 어머니 정말 의젓하셨어요. 끝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하셔서. 연지의 가슴이 무너졌다. 빈소를 정리하며 연지는 엄마의 짐을 받았다. 작은 가방 하나, 그 안에는 낡은 옷가지와 책 한 권뿐이었다. 연지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다. 하지만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끝내하지 못했다. 그땐 정말 여유가 없었어. 연지는 그 말로 스스로를 설득했다.
나도 힘들었어.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일상으로 돌아갔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나자 이현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회사로 돌아왔다.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괜찮아 라고 물으면 연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괜찮은 척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연지는 늘 그렇게 살아왔다. 일에 파묻히면 생각하지 않아도 됐고, 생각하지 않으면 버틸 수 있었다. 회의와 보고서, 마감 일정이 쉼없이 이어졌다. 연지는 일부러 바쁘게 움직였다. 엄마의 마지막 얼굴, 그날 밤 닫아버린 방문, 현관을 나서던 엄마의 뒷모습을 떠올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밤이 되면 혼자 편의점 맥주를 마셨다. 취하면 잠들 수 있었고 꿈을 꾸지 않아도 됐다. 어느 금요일 저녁 연지는 우편함에서 증권사 명의의 등기우편 하나를 발견했다. 처음엔 광고라고 생각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연지의 손이 멈췄다. 발신인은 증권사 고객센터. 제목은 계좌 개설 및 입금 안내. 계좌 개설자는 윤말자. 수신인은 이현지였다. 동봉된 쪽지에는 익숙한 엄마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연지야. 이건 엄마를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게 하려고 모은 돈이다. 내가 엄마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내 인생 살아. 엄마는 괜찮아. 연지는 떨리는 손으로 증권사 사이트에 접속했다. 화면에 나타난 잔액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잔액 10억 원. 10억 원.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지만 바뀌지 않았다. 공장에서 평생 일하던 엄마가 모은 돈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거래 내역에는 15년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매달 빠짐없이 소액이 입금되어 있었고 배당금은 다시 투자되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묵묵히 돈을 쌓아왔다. 마지막 거래일은 엄마가 서울에 다녀간 직후였다. 그날 모든 주식이 매도되고 전액이 연지 명의 계좌로 옮겨져 있었다. 연지는 그제야 깨달았다. 엄마는 자신이 미안해할 걸 알고 있었고 죄책감에 무너질 걸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부담을 남기지 않으려고 말없이 준비해왔다는 것을.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숨 막혀. 며칠만 나가주면 안 될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엄마. 닫아버린 방문. 장례 전날 위독하다는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던 자신. 마지막 안부 문자 밥 먹었니? 애 끝내 답하지 않았던 순간들. 쪽지 뒷면에 적힌 문장을 읽는 순간 연지는 무너졌다. 집에서 쫓겨나도 너 인생에서 쫓겨나고 싶진 않았다. 엄마는 자신이 내쫓겼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도 딸의 인생 속에는 남고 싶었던 것이다. 연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너무 늦게 알아버린 사람과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앞에서 잔고의 숫자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프레스 기계 옆에서 보낸 엄마의 세월과 말 대신 쌓아온 사랑이 있었다. 연지는 이제야 알았다. 엄마는 가난해서 조용했던 게 아니라 사랑을 소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엄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